사실은 베네치아는 뭐 지리학적으로 섬입니다. 근데 이 프랑스의 역사가 필립 브론스타인이라는 사람은 브니스, 니 라테, 니 라메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건 불어입니다. 베네치아는 닐 예, 라떼, 니 라메 이렇게 예, 읽는 거군요. 예. 테흐는 육지라는 뜻이고요. 메흐는 바다죠. 아, 그래서 육지도 아닌 것이 바다도 아닌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베네치아 오늘 제가 말씀드릴 해상제국 베네치아는 한편으로는 바다 영토, 당시 음, 표현으로 베네치아 표현으로 스타토 다 마, 음, 바다 영토가 있었고요. 스타토 다 테르는 육지 영토입니다. 음.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섬은 작은 섬이었지만 가지고 있는 땅이 엄청난 바다 영토와 또 엄청난 육지 영토가 아, 있었기 때문에 아, 바다도 아닌 것이 육지도 아닌 것이 그렇게 음, 표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음, 듭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 제가 역사도 중요하지만 예, 때로는 뭐 문화도 중요하고 예술도 예, 중요하지만 예. 모든 것은 식후경이라고 그러지 아하, 제가 않습니까? 바라던 네. 바입니다. 그래서 어, 베네치아를 가시는 뭐 한국 관광객들이 예, 보시는 예, 가장 중요한 핫플레이스가 두 곳이 있습니다. 음, 그게 바로 여기 산 마르코 산마르코 광장과 그 광장, 예, 주변입니다. 예, 뭐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유럽 도시를 여행하실 때 알아두면 좋은 팁 중에 하나는 예, 유럽 도시는 기본적으로 꽤 오랫동안 기독교를 국교로 예, 했습니다. 그래서 예, 기독교 문화, 음, 예술, 역사가 음, 도시 공간에 곳곳에 예, 스며 예, 있습니다. 예. 그 공간 배치 자체가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가시면 항상 뭐 렌트를 하셔도 그렇고 아니면 그냥 도보로 가셔도 그렇고 센터를 가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예, 예. 항상 유럽에서 이정표에 프랑스 말로는 상트르, 상트르. 네, 이탈리아 예. 말로는 첸트로, 첸트로. 아, 네, 첸트로 들어본 것 첸트로, 같습니다. 예. 독일 말은 젠트룸이거든요. 음, 거기를 찾아가시면 좋습니다. 거기에 광장이 있는 건가요? 예, 거기에 광장이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 그 광장은 대부분 그 도시를 지켜주는 수호성인에게 봉헌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베네치아 같은 경우는 베네치아를 지키는 수호성인이 산 마르코 예, 성인입니다. 예. 이 마르코 성인은 신약 복음서의 하나인 마가복음의 저자죠. 아, 그래서 마르코가 마가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성인의 그 아, 뭐 이렇게 위계를 봤을 때 굉장히 예, 높은 예, 성인입니다. 예. 이 마르코에게 봉헌된 마르코 광장이 있고요. 그리고 또 마르코에게 봉인된 성당이죠. 그래서 산 음, 마르코 성당입니다. 그리고 주변은 행정기관들이 있습니다. 음, 프로쿠라투리라는 톨이라는 베네치아 행정관들의 업무를 보던 공간이었고요. 이 광장 바로 옆에 팔라쪼 두칼레, 베네치아의 수장이죠. 우리가 두칼레 에, 궁전이라고 얘기하는 그건가요? 저는 궁전이라는 표현은 아,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을 아,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영어의 팰리스, 음, 프랑스 말의 빨레, 이탈리아 말의 팔라쪼가 다 그냥 영어의 팰리스니까 예, 예, 궁전이라고 예, 하는데 예. 이게 궁전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아, 우리가 그래요? 궁전은 왕이 사는 또는 음, 군주가 사는 공간인데 베네치아를 다스리는 수장은 선출로 뽑히는 아, 그래요? 도제라고 부릅니다. 예, 음, 도제는 이탈리아 말인데 라틴어로는 둑수기 때문에 영어의 듀크죠. 듀크. 그래서 공작? 맞나요? 공작은 공작이라고 아닌데. 부르면 이게 공작이라는 건 음, 봉건적인 개서제의 타이틀이기 때문에 음, 그게 정확하게 이 그러네요. 역사적 시체를 또 예, 표현을 예, 못하죠. 왜 그런 예. 공작은 대부분 그러네요. 예, 세습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예. 베네치아의 도제는 선출이었기 음, 때문에 오늘날 우리식으로 하면 베네치아는 정치 체제 공화국입니다. 공화국. 공화국을 이끄는 수장. 현대적 기준으로 하면 대통령이죠. 어, 그래서 대통령 관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대통령 빨라조 관저. 두칼레는 저는 그냥 도제 관저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베네치아 수장이 진물을 보는 공간이 음, 빨라조 두칼레가 옆에 있습니다. 음, 빨라조 두칼레인데 이 저는 이번에 다시 그 이 빨라조 두칼레에서 어,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대위원회 음. 마조로 콘실리오 우리식으로 하면 뭐 국회의사당 정도 되는 예, 곳인데 예. 이 방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아, 그래요. 긴 예. 쪽이 한 50m 조금 더 되고요. 짧은 음, 쪽이 한 25m. 예, 유럽 궁정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방. 예. 그리고
전면, 옆면, 천장, 유화로 그냥 다. 근데 그래도 그 어마어마한 규모와 어마어마한 그림들, 그 그림들은 주로 베네치아의 위대했던 역사들을 다 그려놨습니다. 예, 주로 예, 전쟁에서 승리한 거, 아까 그리고 교황이 와서 뭐 주는 거, 그리고 정면에 가장 중요한 정면에 틴토레토의 파라디소가 그려져요. 파라디소는 패러다이스라는 뜻인데요. 예, 천국이죠. 예, 다시 말하면 그 그림 보시면 바로 이것이 파라다이스야. 예, 베네치아의 예. 어떤 힘과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또 사후 세계인 천국을 그렇게 또 표현했다는 것은 그만큼 베네치아가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당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 베네치아 정치 그리고 행정, 종교의 중심지다. 그래서 모든 관광객들이 여기를 몰려가죠. 여기 식당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 굉장히 비쌉니다. 여기 아, 그렇군요. 베네치아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커피숍이 있죠. 플로리안. 지난 코로나 직전에 제가 베네치아 자료조사 갔을 때는 그 커피숍이 닫았었거든요. 보수공사하느라고. 그래요? 근데 이번 제가 지난주까지 베네치아에 있었는데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예. 커피값이 너무 비싸서 얼마인가요? 보통 한 2만 원 가까이 합니다.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왜 그런가 하면 커피를 마시면 거기에 꽃베르토 이렇게 네. 테이블 차지 자리세. 플러스 라무지카라고 공사를? 적혀 있다. 이렇게 음악값. 음악값을 받아요? 여기 이제 음악을 연주하고 그러니까요. 와. 굉장히 커피값이 좀 비쌉니다. 아. 그래서 그냥 커피는 그 베네치아 다른 데서도. 다른 데서 드셔도 맛있으니까 여기는 그냥 구경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베네치아 한번 갔었는데요. 네. 그때 관련해서 물가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그 역 내려서 화장실 갔거든요. 네. 1유로 50센트 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 돈으로 2,500원 되는 거잖아요. 아니 오줌 한 번 싸는데 2,500원을 내라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럽 가서 좀 익숙해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유학 시절에 힘들었던 게 예. 제가 보르도에서 6개월 어학연수 한 적이 있었는데 예. 보르도 시내 큰 슈퍼가 있거든요. 예. 그 슈퍼 화장실에 한국 분이 예. 요걸 써놨더라고요. 화장실 돈을 받냐 이러면서. 우리말로? 네, 우리말로. 그래서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프랑스 뭐 거의 대부분 유럽 도시들은 화장실이 유료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식당이나 뭐 박물관 이런 데 가셨을 때 화장실을 빨리 가야 이용하시는 되고. 게 좋습니다. 아 근데 그걸 역사적으로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왜 화장실 값을 받는지 저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한국의 화장실 인심이 좋다고 관대한 얘기하는 건가요? 거예요. 우리나라가 관대한 특히? 거죠. 왜냐하면 화장실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군. 우리도 사실은 그 식당이나 뭐 모든 화장실은 세금 내지는 개인이 누군가는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화장실은 기본적으로 이제 공짜라는 공공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문화가 좀 있었고 여러분 일찍부터 당연히 돈 받아야지 그래야지 유지해야지 그런 거 아닐까요? 예. 그 다음 또 베네치아 가시면 꼭 보시는 곳이 핫플레이스의 역입니다. 리알토. 리알토 다리. 리알토는 사실은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단어가 리는 영어의 리버입니다. 강이죠. 이게 운하인데 사실은 바다니까 강이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이 베네치아를 관통하는 대운하입니다. 요 강 주변에 알토는 알투스. 알투스? 그거 우리가 무슨 뜻인가요? 알토, 뭐 소프라노, 예. 알토는 하이라는 뜻입니다. 예. 하이. 강의 조금 높은 지역,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그래서 그게 두 말이 합쳐져서 리알토가 된 것인데요. 이 리알토는 사실은 르네상스 시기 이 지역을 연결하는 다리는 목조였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르네상스 시기 베네치아에서 그려진 그림을 보면 어떤 경우는 이 다리가 목조로 되어 있고요. 어떤 경우 이게 이제 석조로 바뀌고 나서 그린 그림은 이렇게 이제 다리가 훨씬 더 멋있죠. 한번 그림을 볼 때 한번 나중에 예. 한번 봐야 되겠군요. 이게 언제적 다리인가를 알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이 공간이 사실 베네치아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산마르코 광장이 행정, 정치, 종교의 중심이었다면 이 공간은 상업 중심이었습니다. 예.
그 필립 브론스타인이라는 이 중세말 베네치아 역사 전공자는 여기 요 바로 옆에 뒤쪽에 안 보이지만 예. 폰다코 데 테데스키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예. 그 건물이 독일 상관이라는 뭐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상관 건물을 브론스타인은 베네치아의 허파다. 사실은 숨을 쉬는 공간이다. 베네치아 경제가 돌아가는 어떤 핵심 장소다라고 표현했죠. 그리고 이 주변에 환전상들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예. 가장 중요한 뭐 상업 공간이었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두 장소가 베네치아 가시는 관광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가셔가지고 사진도 좀 찍으시는 거요. 그래도 뒤쪽에 옛날 그 유명했던 폰다코 테데스키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요. 여기를 가는 길에 상점들이 이렇게 쭉 서 있고 거기에 굉장히 좀 아름다운 유리공예점도 좀 있고 뭐 이랬던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 좀 다른 데인가요? 사실은 베네치아가 그 유리 제작으로 예, 유명해진 예. 거는 중세 후반부터입니다. 아,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본섬에 유리 제작이 이 제작 공장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아시겠지만 불로 입으로 아, 불지 예, 않습니까? 예, 예. 불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 예. 그래서 화재가 빈번했거든요. 아, 그래서 어느 순간에 유리 제작 공장을 무라노 섬으로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그래서 외곽에 그렇게 많이 베네치아 있었구나. 본섬 바깥에 있는 무라노 한번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저 아직도 가봤습니다. 여전히 예, 이제 예, 유리 제작을 예, 하죠. 그래서 예. 그쪽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유리를 파는 상점들은 소매상들이죠. 그러겠죠. 무라노에서 예, 제작한 예, 유리를 여기서 이제 예, 파는 예. 상점들입니다. 예, 인터넷에서 한번 예, 구글 아트 앤 컬처를 치시고 예. 요 그림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여기 있군요. 네, 예. 요거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아. 확대하면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산마르코 광장이고요. 여기가 리알토. 이쪽이 베네치아가 해상 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기반은 배지 않습니까? 이 배를 만드는 국영조선소. 네. 국영조선소가 그럼 지금도 여기 있어요? 조선소가? 지금도 있는데 지금은 해군 기지로 써서 여기는 일반인 해군기지. 출입은 평소에는 불가능하고 그렇군요. 예약하고 하면 뭐 단체 관람 정도는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관광객들이 안 가는 곳 중에 하나 여기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은 게 여기 산마르코 광장에서 좌회전 하시면 쭉 좀 한참 걷습니다. 한참 걸어서 여기 가시면 요 바로 들어가는 입구에 해양사 박물관이 하나 있습니다. 해양사 박물관. 베네치아 배의 변천사를 여기에 거의 안 가요. 너무 재밌겠는데요, 정말. 그래서 예. 그냥 조금 시간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걸어서 쭉 바다 보시면서 여기까지 가서 요 앞에 사진 좀 찍으시고 또 이 아르스 날레 입구에 날개 달린 사자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해양사 박물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무슨 같습니다. 아까 얘기하셨던 갤리선 뭐 이런 거 이렇게 쭉 볼 수 있겠네요. 사실은 그 갤리선은 이 국영조선소에서 만들었습니다. 이 국영조선소는 일종의 국가 기관 산업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사람을 고용해서 공식적으로 만든 배가 그레이트 갤리입니다. 아주 큰 베네치아 갤리를 우리가 그레이트 갤리라고 그러는데 이 갤리 역사상 베네치아가 만든 베네치아 브랜드 상품이었죠. 고대 로마 때부터 16세기까지 지중해 바다에서 흔히 사용됐던 갤리는 전함입니다. 용도 자체가 전함이었고 전투용이었는데 이런 갤리는 되게 작아요. 우리가 한 50에서 100톤. 로마 때 이 전투용으로 사용했던 갤리선은 대부분 경쾌하게 빠진 갤리선이거든요. 근데 베네치아는 그 갤리선의 장점과 상선의 장점을 살려서 이 배를 키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한 200에서 300톤. 그래서 콜럼부스가 타고 간 캐러벨보다 훨씬 큽니다. 캐러벨이 150에서 200톤이었는데 베네치아가 대서양에 투입했던 갤리 상선은 300톤까지 크지. 근데 기존의 전투용 갤리는 동력이 높습니다. 근데 이 베네치아 갤리 상선의 주 동력은 돔선천 도시입니다. 근데 보조 동력으로 이
그게 있습니다. 노가 있어서. 그래서 베네치아 갤리선 보면 노도 있고 돛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특이한. 그래서 이게 아마 베네치아가 향신료를 수송하기 위해 가지고 아주 특별하게 제작한 그럼 그 배는 군용으로도 쓸 수 있고 상선으로도 쓸 수 있는 건가요? 사실은 뭐 지중해 역사에서 오랫동안 군함 또는 상선의 어떤 역할 분담은 크지 않았던 게 아, 그래요. 어차피 해적들한테 싸워야 되니까 상성도 항상 군인들이 타야 일정 되고. 정도의 전투 병력이 필요했고요. 공수도 태우기도 했고. 근데 이제 갤리선 같은 경우는 선원이 한 200명 탔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베네치아는 갤리선을 뭐라고 그래야 되나 선단으로 운영했어요. 예. 갤리선이 한 5대, 많게 10대씩. 그래서 사실은 14, 15세기 베네치아 갤리 수송 선단을 공격할 해적은 거의 없었어요. 아, 왜 그런가 하면 옆에서 5척이면 호위한다는 얘기죠? 그게? 아니요. 아니에요? 같이 간다는 거죠. 예, 예. 아, 그러면 5대에 타 있는 병력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러면 1000명 정도의 전투 병력이 있는 거니까요. 그 1000명 정도의 전투 병력과 베네치아 갤리선이 꽤 상선처럼 이게 좀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적선들이 타고 올라와야 되는데 그것도 잘안 공격하기가 그래서 거의 이구동성으로 당시 유럽인들이 베네치아 갤리 수송선단은 보험을 들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안전하다. 그렇군요. 그래서 명성을 얻었던 거죠. 그래서 그 배를 바로 이 국영조선소에서 건조를 그렇군요. 했습니다. 예.